최근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엔달러 환율의 상승입니다. 일본이 통화 공급을 늘리면은 일본 물가가 올라가고 일본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과거 보면은 코스피가 오를 때 원화 가치는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주가는 조정을 보이고 원화 가치는 오르면서 이 괴리가 축소되는 과정이 전개될 수도 있다. 김영익의 실전투자 교실 겨울학기에서는 내년 유망산업을 함께 학습합니다. 또한 올 1회 현역 전문가를 모시고 특강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12월에는 반도체 애널리스트 특강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반도체 특강 참여가 가능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원달러 환율이 매우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10월 말까지 올해 들어서 주요 환율 변동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선진국하고 신흥시장 따로따로 발표가 되는데요. 선진국 통화, 이게 보통 우리가 보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작년 말에 비해서 달러 인덱스가 8%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 것은 주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유로화가 큰 폭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유로화 비중이 50% 넘는데요. 올해 들어서 유로화 가치가 무려 11.4%나 상승했습니다. 신흥시장에 대해서 달러 지수가 따로 발표되는데요. 신흥시장에서 달러 지수는 5% 하락했습니다. 엔은 2.0% 상승했고요. 위안 2.5%, 원 2.7%, 대만 달러가 6.3%로 상승률이 가장 컸습니다. 원화 가치가 작년 말에 비해서는 2.5% 상승했다는 건데요. 엔이나 위안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10월 말까지는 우리 돈 가치만 높은 수준 유지한 게 아니라 엔이나 위안도 작년 말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에 비해서는 돈 가치가 작년 말에 비해서는 약간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요. 우리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벡터 오토 리그레이션이라고 이게 상당히 조금 어려운 통계 분석 기법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분산분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원달러 환율 변동을 뭐가 얼마만큼 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통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이라는 거는 1개월 후에 우리 원달러 환율 결정 요인들이 미달러 지수, 엔달러, 이안달러, 한미금자, 경상수지, 원달러 이런 자체도 있는데요. 1개월 후에 우리 원달러 환율 변동을 100이라고 보면요. 49.3%를 미달러 인덱스가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환율은 미달러로 결정되니까요. 미달러가 강세면 원화 약세, 미달러가 약세면 원화 강세입니다. 그리고 원달러가 45.9%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경제 변수가 이달 오르면 다음 달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시차를 두고 12개월 후까지 보면요. 거의 미달러 인덱스가 60% 정도 우리 환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변수들도 설명력은 좀 낮지만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하고 달러 지수, 선진국 달러 지수인데요. 방향은 거의 같습니다. 상관계수가 0.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때 우리 원달러 환율이 더 많이 올라 버립니다. 스티븐 노치 에일대 교수 같은 분들은 한국 경제를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이렇게 비유하죠. 그리고 일부 쪽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 풍향계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GDP에서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수출 비중이 35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은 한국 경제가 먼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렵거나 달러 인덱스가 강할 때는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환율이 많이 올라 버린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2008년, 2009년이었었는데요. 이때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죠. 그런데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올랐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이 1,590원까지 상승해 버립니다. 그 이후로 달러 인덱스 하락했고 세계 경제가 상당히 안정되니까 우리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한 4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1,590원 같던 환율이 1,030원까지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최근에 환율이 1,480원, 90원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35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그 1,470원 안팎에서 6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달러 인덱스는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원화 가치는 앞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즉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별 자료로 보면 물론 그 방향은 같습니다만은 우리 원달러 환율하고 달러 인덱스 거리가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이유를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떻든 저는 달러 인덱스가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 통해서 달러 인덱스인데요. 85년 9월 플라자 합의 이후로 달러 인덱스가 5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가지고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2000년에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였는데요. 2010년 가면은 무려 21%로 급락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40% 하락했고요. 저는 3차 달러 하락 추세가 시작되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하면서요. 2030년까지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비중 축소는 곧 달러 인덱스 하락이라고 보는 거죠. 정도의 차이입니다만은 앞으로 5년 정도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순부채가 26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렇게 미국 순부채가 넘는데도요. 미국이 견딜 수 있는 거는 외국인들이 미국 기업에 직접 투자해주고 또 외국인들이 미국의 주식 채권, 증권 투자를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대부채를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가 다 메꿔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가 넘고요. 그 다음에 대순부채가 91% 정도 됩니다. 대내의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는 거죠. 이게 오래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대불균형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달러 보유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달러 비중이 71%였습니다. 그러나 올 2분기 보니까 56.3%로 많이 줄어들었죠. 앞으로도 줄어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 국채를 계속 팔고 금을 사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는데요. 아직도 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계속 미 국채 팔고 금을 사면서 달러 수요가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달러 약세, 원화 가치 상승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엔달러 환율의 상승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등장하면서 소위 아베노믹스를 신봉하겠다. 이런 시장 전망 판단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한마디로 재정 지출을 늘리고요. 통화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통화 공급을 늘리면은 일본 물가가 올라가고 일본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하고 우리 원달러 환율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최근 달러 인덱스하고 우리 원달러 환율 괴리가 많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엔화 약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엔달러가 155엔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엔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엔달러 환율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미일 금리 차예요. 우선 기준금리를 보면요.
미국 연방 기금금리 5.5%에서 4%까지 내렸습니다만은 저는 미국 소비, 고용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과 상반기까지 한 3% 초중반까지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다가 중단했는데요. 일본 소비자 물가가 2%대 후반입니다. 일본의 목표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죠. 시기의 문제지 일본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일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축소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축소되면서 엔화는 강세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엔화가 강세되면은 우리 원화도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안달러 환율이 우리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안달러하고 원달러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근에 이안화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오고 2009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중국은 9 내지 10% 성장했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고정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평균이 22%인데 중국은 한때 거의 47%까지 가죠. 그러나 그 뒤로 수요가 부족하니까 중국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해야 된다. 소비가 늘어야지 중국의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저는 중국 정부가 앞으로 의도적으로 위안화 강세를 유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중국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 불균형 성장이 좀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안화가 강세되면 원화도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예요. 특히 그 실질 금리 차가 우리 원달러 환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선 기준금리 측면에서 보면 앞서 미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3% 초중반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3.5에서 2.5%까지 내렸는데요. 당분간 환율이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 서울 집값이 아직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단기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2%까지 내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은행보다는 미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하고 금리 격차가 축소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물가보다는 우리 물가가 더 안정되고 있어요. 우리 소비자 물가는 2% 안팎인데요. 미국은 3% 안팎이죠. 그래서 실질 금리로 보면은 우리 실질 금리가 미국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화가 강세,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도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97년 외환위기 후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변화가 저축률이 투자율을 웃돌았다는 것입니다. 저축률이 투자율을 웃돌게 되면 경상수지가 흑자나게 되죠. 그래서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율이 급락해 섰습니다.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되는 등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구조조정을 거쳤고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가행 투자하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투자율이 급락했고요. 그 이후로 저축률이 투자율을 계속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가 흑자날 수밖에 없죠. 올해도 경상수지 흑자가 1,100억 달러를 넘을 것 같습니다. 역사상 최고치 경상수지 흑자인데요. 경상수지 흑자 나면은 달러 공급이 늘어나죠. 우리가 해외에서 번 돈으로 일부는 국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외환시장에 팔게 되는 거죠.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환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요. 달러 수요가 또 그만큼 늘어버려요. 경상수지 흑자난 돈으로 금융계정을 통해 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로 우리 국민들 특히 그 미국 주식 채권 얼마나 많이 사고 있습니까?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돈들이 금융계정을 통해 가지고 다 나가버립니다. 이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 보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원화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변수 가지고 추정해 보니까 10월 말 현재 우리 원화 가치가 약 12% 정도 저평가됐습니다. 시간이 가면 제자리에 간다는 거죠. 2009년 1,590원 갔던 환율이 4년 후에 1,030원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중기적으로 이런 과정이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율이 높은 수준 유지했던 것은 한미 관세협정이었죠.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요. 2,000억 달러 반도체 AI 에너지 관련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고요.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미국 방위산업 이런 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환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연간 200억 달러까지만 투자하겠다. 미국하고 협상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조건을 달았는데요. 가능하면 외환시장 직접 매수 대신 채권 발행, 그 다음에 해외 차입 등으로 달러를 조달하도록 명시했다. 이렇게 협상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유행 과정에서 원화가 급격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이 예상되면 집행 시기 금액 조정을 한국이 요청하고 미국이 성실히 협의하겠다. 이런 거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원달러 환율, 한미 관세 협상 이게 높은 수준 유지하는데 상당히 기여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저는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면 환율이 여기서 더 오르기보다는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거의 정점에 와 있지 않느냐. 여기서 물론 조금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르면 오를수록 정점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원달러 환율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관계인데요. 여기서 제가 원달러 환율은 그 축을 거꾸로 그려놓은 겁니다. 과거 보면은 코스피가 오를 때 원화 가치는 상승했습니다.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코스피는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원화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올랐습니다. 괴리가 많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여러분한테 계속 최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코스피는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금액, M2 이런 것에 비해서 가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화 가치는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에 비해 가지고 한 12%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주가는 조정을 보이고 원화 가치는 오르면서 이 괴리가 축소되는 과정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또 대량 매도를 하면은 또 환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제가 보는 모든 경제 변수는 늘 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대평가된 코스피는 좀 떨어지면서 적정 수준에 접근해 가고요. 그 다음에 환율, 원화 가치가 좀 오르면서 적정 수준에 접근해 가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 변동 등 국내 불확실성으로 구독자분들의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실전 투자 교실 겨울학기에서는 국내 증시 상황과 조정장에서도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함께 학습합니다. 또한 유망산업의 전문가를 초대하여 특강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12월에는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모실 예정입니다. 지금 실전 투자 교실 겨울학기를 신청하시면 유망산업 애널리스트 등 현역 전문가의 특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반도 반도체 특강 참여가 가능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